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입니다. 자, 우리가 10월 29일 일단 장은 마감됐고요. 이제는 곧 미증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젠백스라고 하는 기업 또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는 46,100원으로 지금 형성이 되면서 3.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젠백스가 유상증자를 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걸림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반등도 나왔다가 다시금 또 밀리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금감원에서 현재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부분에서 보완할 점들을 좀 짚어주면서 그렇게 되면서 일단 젠백스가 다시 한번 공시를 또 내보냈습니다. 일단 이런 것들을 좀 공시를 좀 올리면서 제3차 정정이라고 또 나와 있죠.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젠백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면밀하게 좀 짚어주면서 이런 투자 위험성도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유상증자를 할 때 일단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유상증자를 참여하는 데 있어서 이런 위험고지라든지 추가적으로 국내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따라서 어떤 변동성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금감원에서 제시했던 여러 가지들을 좀 해소해서 이 유상증자 부분을 좀 처리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젠백스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또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필터 산업입니다. 원래 젠백스가 시장 초기부터 진입했던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반도체가 호황을 맞아서 국내 점유율 60%를 진행하고 있는 이 필터 관련된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사업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글로벌 이상 부분. 이 올해 이제 11월 달에 좀 발표 예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젠백스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좀 빠르게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젠백스가 가지고 있는 재료적인 부분, 추가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있는지 중요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재료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수급의 주체가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어디서 사서 그러면 어디서 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딱 세 가지만 짚어볼 건데,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젠백스가 현재 주가의 현 위치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다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점에서부터 좀 내려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최근의 흐름만 봤을 때는 이 마디 비율로 따라서는 현재 이런 상태가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이 50% 구간을 좀 넘어줘야 주가가 다시금 이 고점, 전고점을 돌파해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위쪽 고점에서부터 최근 저점까지 내려온 이 폭에 대해서 중심을 아직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자,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유상증자가 발표되면서 아직 주가가 약세 흐름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지금 현재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조정되는 흐름이고 추가적으로 아직 더 갈 수 있는 상황을 따져본다라고 하면 이 마디 비율의 분석에 따라서 현재 이러한 목표치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위쪽에 목표치가 안 보이실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이 상승 N자형 패턴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현재 이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부터 올라갔던 흐름에서 조정받고 다시금 뻗어나갈 때 이렇게 앞에서 상승한 마디만큼 이 상승폭이 그대로 나와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상승과 하락 N자에 다시금 뻗어나가는 목표치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재료라고 하는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젠백스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재료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이 유상증자 부분이 진행이 잘 될 것인가 하는 게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뭐다? 지금 현재 11월 달에 발표 예정인 이 알츠하이머병 치매 관련된 임상실험 결과가 11월 내로 지금 이 발표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재료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성립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재료들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재료를 가지고 결국엔 누가 이 핸들링이라고 하는 주가를 움직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 흐름을 봤더니 이
순매수 거래원 순위의 상위에 올라와 있는 삼성증권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봤을 때 급격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누적 순매수량, 현재 16만 주라고 하는 물량을 단기간에 20일 동안 매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올라와 있는 외국계 증권사 메리츠증권, 그리고 세 번째로 모건 스탠리, 이런 지금 굵직굵직한 외국계 기업과 기관 투자자가 빠르게 매수 물량을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인 즉슨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유상증자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금감원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고 들어온다? 이것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고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료 중에 하나인 11월 달에 발표 예정인 임상실험 발표와 함께 추가적으로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가능 속에서 이들의 매수 물량이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만 보셔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기관 투자자들이고요. 이 하늘색이 개인 투자자, 그리고 노란색이 외국인 투자자들인데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최저점에서부터 조금씩 매수 물량을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흐름이 보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현재 개인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흐름이 눈에 띄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팔기 시작했고 기관 투자자들이 빠르게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이 매수 물량,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1번과 2번 조건이 모두가 성립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매수를 어디서 해서 매도를 어디서 할 것인가?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 개인과 아까 같이 외인과 기관, 이 수급의 주차를 크게 세 개로 나눈다고 했을 때 이 외국인과 기관은 한 묶음으로 볼 수가 있고요. 개인들이 예를 들어 한 5% 수익률을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과 기관은 이 우리보다 5배 많은 수익을 가져가게 되죠. 20에서 25%. 만약에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30% 정도 수익을 잘 냈다. 그러면 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5배, 100에서 150%까지 많은 수익을 가져갑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자, 개인들은 아무리 최저점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해도 이 기업에 대한 내적 가치라든지 펀더멘털 분석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장기 투자가 어렵습니다. 오래 갖고 가는 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 수익에 만족해서 기본적으로 조금만 올라가도 팔게 되고 조급한 마음이라든지 성급한 마음 때문에라도 오래 보유가 힘들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이렇게 팔았다가 수익을 내고 끝 마무리를 지으면 다행인데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 주가가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들은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판 가격보다 더 위에서 다시 잡게 되죠. 그러다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면 오히려 여기서는 이제 손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벌었던 수익도 까먹게 되고 이런 것들을 몇 번 반복적으로 했더니 수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로 돌아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어떻게 매매를 할까요? 저점에서도 사고 올라갈 때도 사고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도 딱히 손절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삽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들보다 훨씬 분석력도 좋고 정보력도 많고 이 자금력도 빵빵하다 보니까 이들은 이미 기업에 대한 내적 가치라든지 펀더멘탈 분석을 통해서 주가가 현재 시점에서부터 아직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사서 고점에도 사고 조정받을 때도 더 산 다음에 이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할 때부터 이 초기 물량의 수익이 엄청나게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외인이나 기관들이 살 때 같이 사고 그들이 팔 때 같이 팔기만 하면 된다. 자, 그러면 간단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를 보면 이 붉은색 계열의 매수 신호가 좀 보이실 거고요. 파란색 계열의 매도 신호도 좀 보이실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매매해야 된다? 그들이 팔 때 매도하고 그들이 살 때 같이 매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현재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이 실질적인 이 실적에도 크게 문제가 없이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마진율까지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가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매수매도 타점을 빠르게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는 있는데 다만 문제라고 하면 영상을 좀 뒤늦게 시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응이 늦다거나 오히려 아까 같이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손실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빨리 이 매수매도 타점을
문자로라도 좀 빨리 알려드리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소통도 할 수 있고, 또 많은 정보와 자료도 전송해 드릴 수 있도록 이 소통을 할 수 있는 방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잠시 개인 연락처를 옆에 띄워드릴까요? 010-6289-4488번. 자, 이곳으로 여러분들 젠백스라고 하는 종목명을 간단하게 적어서 저한테 문자 하나씩 남겨주시면요. 제가 한 분 한 분 다 확인을 해서 젠백스라는 문자가 올 때마다 연락처에다 제가 좀 저장을 할 겁니다. 구독자님들이라고 한 분 한 분 저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빠르게 단체 문자로 이 매수매도 타점을 보내드릴 겁니다. 또한 이 소통방 같은 경우는 입장이 아무나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좀 입장을 도와드려서 여러분들이 많은 자료 같은 거, 정보 같은 거 좀 얻어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혹시 이게 유료는 아닌지, 돈이 드는 건 아닌지 걱정들 하시는데요.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대가성을 바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굳이 뭐 부탁드릴 게 하나라도 있다라고 하면 이 구독과 좋아요 정도 말씀드릴까요? 다른 건 더 저도 필요한 게 없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리면 눌릴수록 제가 지금처럼 여러분들 돕는 데 힘이 되기도 하고요. 보람도 많이 느끼는 게 그냥 이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야간 방송 중에 제가 좀 뭐 이렇게 대가성도 없이 좀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한다고 했더니, 잘한다고 하는데 혼자 하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왜 이렇게 다 퍼주려고 하냐라고들 하시네요. 근데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현재 이 주식 바닥에 한 15년째 있는데요. 이제 내년이면 벌써 이제 16년째가 되겠네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지금 현재 이 최근에 10년 정도, 15년 중에 10년 정도는 저도 솔직히 손실만 봤던 투자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손실보다도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나마 저는 최근 5년 정도 돼서야 이제 수익을 좀 잘 내고는 있는데, 지금 수익 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저 혼자만의 힘으로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유튜브 영상처럼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또 배울 것도 배우고 또 익힐 것도 익히다 보니까 최근 5년 정도 돼서야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저도 총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만큼 저보다 더 오래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하나인데요. 제가 이미 좀 오래 해봤더니 이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정말 오래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다 같이 함께 하면서 많은 수익도 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면서 좀 고립된 생활을 웬만하면 좀 짧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개인 연락처도 좀 띄워드리는 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것들 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좀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제 매매 전략이라든지 자료 요청 방법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연락처 항상 이렇게 열려 있고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다 나옵니다. 밑에 링크 같은 경우 눌러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거라든지 종목 상담 이런 것 좀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실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거라든지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서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건 도움 드리고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은 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많은 구독자분들께 또 감사한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는 찐 구독자분들과 28만 구독자 달성 시까지만 선착순으로 공개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미국 우주항공 산업의 변화와 투자 기회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스페이스X 독점 체제가 종식됨에 따라 새로운 투자처와 유망주 분석을 좀 빠르게 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 기업만 기다리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면서 기존의 나사, 국방부 등이 스페이스X에 몰아주던 임무를 다른 기업들에게 분산하겠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자, 우주항공 산업은 민간 혁신보다는 정부 계약으로 자금이 움직이는 구조이며 과거 스페이스X가 나사의 계약을 통해 시총 550조의 거대 회사로 성장한 것처럼 정부 계약 수혜 기업의 주가 급등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발빠르게 자료 분석을 통해 가장 유력한 우주항공 투자처와 유망주 분석을 가져왔는데요. 자, 먼저 블루 오리진이라는 해외 기업입니다.
블루 오리진은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회사이자 스페이스X의 유일한 실질적 대항마로 손꼽히는 기업인데요. 나사 달 착륙선 계약으로 34억 달러를 수주했고 궤도 로켓 뉴글렌 발사에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비상장 기업으로 직접 투자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앞선 두 종목을 좀 따로 준비했습니다. 한 종목은 해외 주식이고요. 다른 한 종목은 국내 우주항공 테마의 핵심 종목인데요. 다만 현재 영상에서는 종목명을 좀 공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알려드리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구독자 이벤트로 선착순 분들께만 공개해드리고자 보이시는 번호 끝에 보이시는 번호로 010-6289-4488번으로 간단하게 우주항공의 단 두 글자 우주라고만 적어서 문자 한 통씩 보내주시면 지금 보시는 자료와 함께 종목명을 보내드리니까요. 빠르게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편입하시는데 연말과 내년까지 큰 수익을 좀 함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명과 여러분들께 옆에 보이시는 종목을 그대로 준비해 뒀고요. 종목을 여러분들께 빠르게 소개해 드리고자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